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붕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오늘 그 2월 4일 날 정부에서 그동안 계속 예고했었던 이제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오늘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좀 몇 개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공공주 3080, 예, 그래서 대도시권의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큰 내용을 한번 보니까는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예,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우리가 뭐 이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여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이 규제라는 거는 뭐 일조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용적률 또 상향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절차는 대폭 간소화시켜주겠다. 또 하나는 이익은 또 여기도 보면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이익은 함께 공유하겠다. 이익 공유제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크게 세 가지죠. 예, 규제를 완화해주고 이제 절차를 간소화시켜주고 이익은 공유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주제가 공공주도, 예, 그러니까 공공이 주도하겠다라는 거죠. 3080이라는 게 이제 서울시에 32만 가구, 전국에 83만 가구를 이제 주택 부지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를 하겠다. 자, 제가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완화를 해줘야 주택 가격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줬죠. 그러면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수요자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시그널을 당연히 줘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개, 약간 32만 가구니까요. 그래서 강남 상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 가구로 공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건설 기간 획기적으로 이제 단축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건축구역, 그 다음에 민간의 창의적 설계 시공, 그 다음에 뭐 충분한 생활 SOC, 요거는 뭐 어찌됐든 지금 공공으로 간다는 의미는 한정된 땅으로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기존에 있던 우리가 민간에서 하던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고밀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SOC가 당연히 더 많아져야죠. 충분해야죠. 예,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포더블한 하우징을 공급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는 좀 내가 좀 납득할 만한 주택들을 좀 공급을 해주겠다. 저렴한.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청약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040 세대 실수요자들을 위한 청약 제도를 개편을 하겠다. 어떻게 개편을 하냐? 분양주택 중심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임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공공 분양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공에서 분양을 많이 늘리겠다. 그래서 이 공공에서 분양을 많이 늘리는데 지금은 일반 공급 비중이 원래 15%였는데 여기서 공급을 50%까지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거 50%까지 늘리는데 여기도 추첨제 물량.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0, 40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가점이라던가 아니면 청약저축에서 순위가 많이 밀리잖아요. 예, 그래서 무주택자에 대한 추천대 물량을 많이 늘리겠다. 그래서 좀 이 청약 대상에 대한 것들을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 이익을 공유하겠다. 예, 어떻게 하냐? 용도지역 뭐 변경이죠. 뭐 이종이면은 뭐 준주거나 아니면 상업지역.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해주고, 예, 그 다음에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미부과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사업 속도를 빠르게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이익을 공유를 하겠다. 개발 이익은 누구하고 공유를 하냐? 토지주의 추가 수익률을 좀 높여주는 쪽으로 공유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생활 SOC 확충, 그 다음에 사회적 주거 약자들인 뭐 영세 사업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제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공공자가나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그래서 토지주한테는 기존의 사업 수익보다 10%에서 30% 추가 수익을 주겠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공공의 리스크를 부담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과 새로운 시장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아래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어떻게 이제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에 32만 가구를 공급을 할 거냐 라는 내용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새롭게 나온 것들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도정법으로 가는 사업들이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업지에 대해서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고 정비 사업을 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만들겠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공이 관여를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또 내용이 새롭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복합자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뭔가 용도 지역 내 여러 것들이 같이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 되냐? 승강장에서 350m 이내, 그래서 5,000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는 이제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거기다가 업무 지역까지, 그래서 주거, 상업, 업무 지역이 고밀지구로 이제 개발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도 중공업 지역. 이 중공업 지역 중에서 지금 이제 주거 비율이 좀 높은 지역들 있잖아요. 예, 주거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주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공업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장들이 좀 있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이, 그러니까 주거와 산업이 좀 어우러지는, 그래서 좀 융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주거 산업 융합지구를 신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그동안 들으셨던 저층 노후 지역, 저층 노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새롭게 신설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정비 사업과 그 다음에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지역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지역,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지, 아무래도 주거지역이 밀집된 이제 중공업지가 또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층 노후 주거지역이 또 대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방식을 통해서 또 공급을 하겠다. 소규모 정비 방식도 역세권이라던가 중공업지, 그 다음에 노후 주거지역들 같은 경우에 5,000제곱미터 미만, 아까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었죠. 이런 거는 소규모 정비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또 활성화 시키겠다. 그래서 주거 재생 혁신지구를 도입을 하고 도시 재생 인정 제도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뭐냐, 플러스 아까 소규모 재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이 거의 똑같죠. 예, 저층 노후 주거 지역과 이제 역세권 지역과 중공업 지역, 여기에 약 한 30만 가구 공급하겠다. 예, 30만 가구. 그래서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도입을 해서요, 그 지역 중에 노후되고 실람화되고 비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도 역세권 지역이나 중공업지, 저층 주거 지역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개발을 하냐? 자, 토지주라든가 민간기업이라든가 지자체 등이 우수 입지를 발굴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각 지자체들이나 이제 만약에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제안을 하는 거겠죠. 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등의 이제 주택 및 거점 복합 등을 제안을 하면, 예, 국토부라든가 지자체 검토를 거쳐서 해당 지역 개발 사업이 신속히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정지구 지정 1년 이내에, 만약에 이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주고 1년 이내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사업이 확정이 되고, 공기업의 부지 확보 및 지자체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서 착공을 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냐, 용적률 상향이라던가 기부 체납 등을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을 대폭 제고를 하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방식 추진 대비 높은 수익률을 제시를 하겠다. 근데 이게 나올 수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 사업이든 모든 사업은요, 어차피 투자 금액 대비 결과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투자 금액 대비 결과물이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수익률이 많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수익률을 제시할지 이런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우선 공급을 보장할 계획.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아파트하고 상가 우선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라는 건 당연한 거죠. 토지 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 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자 사는 후 현물 납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
당연한 내용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보장 추가 수익의 개발 이익은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의 거주 수단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세입자라든가 영세상인 이주나 생계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SOC로 확충하는 쪽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입지발 특성에 맞게 역세권 지역이냐, 아니면 중공업 지역이냐, 아니면 저층 노후 주거 지역이냐에 따라서 특화해서 개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런데 뭐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고밀도로 개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역세권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뭐 지하철이랑 좀 접근성을 좀 높여주고요. 예. 그래서 대신에 이제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완화를 시켜주겠죠. 예, 그 다음에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지를 높이 올리니까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높이 올리니까는 SOC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OC를 밑에도 짓겠다. 그 다음에 주거산업 융합지구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여기에 뭐 R&D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같이 뭐 산업군과 이제 주거가 복합이 될 수 있는 이런 주거산업 융합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중공업 지역에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건데, 자, 글쎄요. 이게 지금 어찌됐든 좋은 내용이긴 한데,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민간이 얼마만큼의 이익이 커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토지 소유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남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남으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대안 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공이 지금 이제 시행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토지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사적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공적 이익보다는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공공이 시행을 하게 되면 사적 이익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사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어떻게 보면은 보완 관계가 아닌 서로 상충하는 관계잖아요. 예, 서로 상충하는 관계인데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 나갈지 이게 제일 좀 변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에서 약 한 13만 6천 가구 정도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죠. 예, 정비 사업이라는 게 13만 6천 가구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아유 발음도 어렵네요. 예,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서 LH나 SH 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섹터가 시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내에 조합 설립이 되잖아요. 예, 조합 설립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민간에서 하는 그냥 시행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시행사가 이제 공공에서 그 시행을 맡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행을 맡는 쪽에 당연히 뭐 사업이라든가 분양계획 같은 경우 다 주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적 섹터에서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를 하겠다. 근데 어떻게 사업이 되냐? 조합원의 가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총회 관리처분인가 절차승인 통합신규 등이 적용되어 기존의 13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이 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일단은 1단계 종상향. 예, 일단은 1단계 종상향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종상향이 되면은 뭐 지금 서울시 조례 같은 용적률이 200%인데 250%로 종상이 되거나, 아니면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법에서 보면은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도 250%인데 서울시 조례로는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 조례로 200%거든요. 그럼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니까 250%에 120% 더하면은 300%까지 확대를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200%짜리 땅이 300%로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될 거고, 아까 나왔듯이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미부과시키겠다. 그래서 사업성을 대폭 개선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까 마찬가지로 추가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추가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똑같이 아까 현물 선납을 통해서 후 정산 방식, 그래서 분담금 증가에 대한 리스크는 공기업이 부담을 하겠다. 이게 혜택인가요? 제가 볼 때는 혜택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자, 민간에서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관리처분 때 대략적인 추가 분담금이 나오고, 그때 조합원 분양가라든가 일반 분양가가 다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일반 분양가대로 분양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할인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왜 관리처분 시에 픽스했던 일반 분양가보다 낮게 할인을 하면 당연히 조합원이 더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분양 수입이 적어지니까.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서울 도심권 같은 데서 지금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공에서 그럼 시행사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죠? 예, 시행사라는 게 뭡니까 원래? 그냥 간단하게 보면 시행사는 돈을 확보를 해서 그걸로 땅을 사서 그 다음에 이 땅을 지어서 사업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에 대한 이익이 많이 남으면은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거고, 사업에 대한 이익이 적어지거나 내가 사업을 잘 못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시행사가 지는 거 아닙니까? 시행사가 지는 건데 혜택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시에 공공 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선정업체 승계 및 매몰리 비용 보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방식을 이제 개선을 시키겠다. 도시재생 사업 방식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공택지 신규 지정 26만 3천 가구, 뭐 서울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신규 공급 택지를 추가로 지금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26만 가구고요. 예,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주택을 확충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나 그때 얘기 나왔듯이 뭐 지금 이제 여행업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공실 남은 호텔이라던가 빈 오피스, 상가 등을 이용해서 뭐 기숙사 같은 경우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런 것들이 준주택으로 좀 사회적 주거 약자들한테 주겠다. 그 다음에 뭐 신규 매입 약정을 통해서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요. 아까 지금 얘기 나오는 이런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라던가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개인 소유의 땅을,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공공에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토지 소유자들이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 토지를 지금 일단 넘기고 나중에 나는 아파트로 받고 이거에 대한 이익분이 어느 정도 그 소유자들의 만족이 돼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게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보완관계가 아닌 상충하는 관계인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 나온 또 내용들을 보면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80만 가구 획기적으로 지금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수요자들의 심리를 좀 안정시킬 수 있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겠습니다. 사실은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사업 방식이 과연 추진이 잘 될 것인가는 저는 좀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보면 어찌됐든 용적률 상향이라던가 이런 고밀도 개발이거든요. 자, 고밀도로 이제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이제 항상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상대적인 희소성이 높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면요. 뭐 이런 형식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장도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아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지역들은 굳이 이렇게 공공한테 이익을 주면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어찌됐든 공공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갈 수는 있어도 뭐 하다못해 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예, 아니면 우리가 서울 도심권의 노후 지역들이라든가, 예, 이런 지역들이 지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던가 공공집적시행 정비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가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까지 거기에 과연 그 소유자들이 동의를 할 것인가, 이거는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떤 지역이 더 좋아지냐면 지금 그냥 민간에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지역들이 더 희소성이 커지는 거겠죠. 고밀도 개발이 안 되고 단지 내의 주거 개발성도 상당히 많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재개발됐던 지역이나 아니면 기존에 지금 가고 있는 뉴타운 지역이나 기존에 개발됐던 뉴타운 지역이나 아니면 현재 민간으로 가고 있는 재건축 지역이나, 그러니까는 공공자가 안 붙어 있는 민간에서 가는 지역들의 희소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고밀 개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2월 4일 날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어쨌든 저도 오늘 지금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면, 예, 일단 지금 발표가 됐으니까 또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면 누구보다도 빨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